안녕하십니까. 로지시스 이상천 사업부문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정의 및 솔루션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전기차 충전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충전기 제작, 충전시설 구축, 충전시설 운영, 충전 서비스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무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사례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잠깐 저희 회사 및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은 정부 주도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개의 대표적인 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일명 산자부라고 하죠. 산자부 밑에 한국전력공사가 1만 700기의 전기차 충전소를 국내에 구축하고 있으며 그 전체의 물량을 저희 로지시스란 회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민간과 공공 고속도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공용주차장에 있는 급속 충전시설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로지시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유 전기차 충전소를 저희 로지시스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1위 업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애로사항 및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1장 전기차 충전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는 정부 주도하에 고성장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내 내연기관 차 및 차량은 지금 현재 2,500만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전기차는 50만 대 가량이 보급되고 있어서 국내 전기차는 2% 정도 보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전기차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차가 보급돼야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랑 전기차 충전기를 시장에 자체적으로 맡기기에는 시장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초기 시장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2050년까지 50만 개 이상의 충전기를 구축 진행이며 충전기 미설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25만 기의 충전기가 시장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50만 대에 충전기 25만 대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기 한 대당 현재 차량 2대가 충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설치된 용이한 공공시설, 주차장,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치되어야 되었고 또한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22년 1월 28일에 법령을 개정해서 전기차 충전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에는 5%의 충전기를 주차면에 5%의 충전기를 설치해야지 인허가가 나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나 공공시설의 주차면에 2%를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용주차장에도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부에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충전기 보조금 전체 금액은 증가하나 충전기 대당 보조금은 축소되고 향후에는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주도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유지 보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민간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아파트나 공용시설을 보면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내리고 그 보조금의 집행을 환경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어 민간에 충전 사업자라고 하여 충전기 보급을 하고 충전기 제조사한테 충전기를 납품받고 충전기 설치 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영업을 통해서 민간에 보급하는 역할을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2017년 6월부터 국내 최초로 내륙에 충전기 보조금을 실시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50% 할인하고 기본 요금도 면제해서 충전 사업이 보급이 빨리 되도록 정부에서는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에 360이라는 숫자는 360억 원의 보조금을 5개 사업자, 오른쪽 표에 보시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포스코 ICT, 에보원, 지엔텔, KT라는 기업에 보조금을 내리고 이 5개 기업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완전 공정 충전기 한 대당 보조금을 500만 원까지 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350만 원, 320만 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40만 원, 올해는 한 120만 원까지 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총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2020년까지는 240이라는 숫자가 240억이거든요. 근데 2021년부터 보면은 하단에 60, 265, 1425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는 초창기에는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완속 충전기, 그러니까 이제 7kg라고 보통 하거든요. AC 충전기를 보급을 확대했지만 2021년부터는 브랜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초급속 충전 시설을 보급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업화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자체도 보시면은 매년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 사업자를 2017년에 5개를 선정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종 민원 및 건의를 통해서 충전 사업자를 늘려달라 해서 2018년에는 3개의 충전 사업자를 늘리는데 제주전기차 SS 차저, 파워큐브, 제조사인 대영채비가 사업에 참여해서 총 8개의 사업자가 36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충전기 보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2019년도에는 제조사들이 바라봤을 때 충전 사업자들이 하는 역할이 제조사의 영역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제조사들도 충전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추다 보니 제조사들도 우리 충전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건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업 선정을 하면서 선정된 5개의 제조사가 충전 사업 보급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제조사라는 클리니렉스, 시어스, 이커플로그, 매니지움, 지오라인이라는 5개의 제조사가 합해져서 총 13개의 충전 사업자가 720억이라는 보조금을 가지고 충전기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9년쯤 되다 보니까 충전 사업이 보급 확대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우리도 보급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원활한 영업 및 활동을 위해서 선정을 하지 말고 신고제로 해서 자격이 있는 기업들은 충전기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2022년, 2021년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 영업에 대한 너무나 큰 과열 경쟁 시장이 되고 접수를 시작하게 되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한 해 사업이 마감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보급이 확대되니까 추경을 또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을 발의하고 나면 사전에 영업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접수가 끝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많은 충전기 영업사들이 보조금을 가져가는 형태가 나는 병폐가 생기게 되고 이런 과열된 시장이 좋지 않다고 느껴서 정부에서는 다시 2022년에 역량이 되는 충전 사업자 25개를 선정해서 충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들어온 신청을 한 충전 사업자가 한 50개가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사업 규모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 5개의 충전 사업자를 다 해서 총 30개의 충전 보조금 사업자가 국내에서 충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원래 중장기 보급 계획을 하면서 2022년까지 보조금을 주고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변수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변수냐면 2019년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또 2025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 총 4조 원의 예산을 추가 배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기차 시장에서는 충전기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시장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고 의무 설치가 법제화되다 보니까 사상 유례 없는 전기차 충전 시장의 과열 시장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충전 시장에 많은 대기업들이 유통과 정유 업계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시설 관리나 시스템 통합 SI를 만든 계열사들이 다양하게 충전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익히 다라는 모든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만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약간 늦게 진입하고는 있지만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들이 충전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들의 충전 제조사나 사업자들을 인수 내지는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했던 부분이 2020년 10월에 P&E 시스템이라는 제조사를 원익홀딩스라는 반도체를 가진 대기업이 1,000억 원의 회사를 사게 됩니다. 다음에는 2021년 4월에 시그넷 EV라는 제조사를 SK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총 5,500억 규모로 2,932억 원의 51%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2021년에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자를 현대차 그룹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1년 10월에는 중앙제어라는 제조사를 롯데정보통신에서 690억 원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지엔텔이라는 사업자를 GS에너지에서 투자해서 GS에너지를 투자받은 지커넥터가 독립사업법인이 됩니다. 또한 휴맥스가 제주 전기차 서비스를 인수하고 차집이라는 사업자를 GS에너지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대기업들이 국내 충전기 제조사 및 사업자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기준 50개가 넘는 기업이 전기차 충전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충전 사업자는 2023년 기준 총 30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전기 제조사라는 앞서 보시는 것 같이 전통적으로 대형 제비, 클린렉스, LG전자, SK시그넷, 중앙제어, 시어스 등의 회사들이 있고
충전 사업자 등은 이제 에버원, 하나큐셀, 휴맥스, GS 에너지, LG 헬로비전, 신세계 등 총 30개의 올해 완속 충전기 사업자가 있지만 충전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60개 정도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및 충전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면서 하드웨어 표준과 소프트웨어 표준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자동차의 연결, 토폴로지, 통신 보안 및 안전과 관련해 국제표준기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차량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제 표준을 지켰을 경우 커넥트 타임 맞으면 별도의 계량 없이 국내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외국의 아우디, 벤츠, 포르쉐 이런 차량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충전기를 국내 표준인 컴포넌트 타입으로 장착을 했을 때 국내 충전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OCPP라는 이제 유럽의 오픈 프로토콜이죠. 그거를 국내에서 표준화해서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OCPP도 유럽의 표준이 아니고 오픈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국내 기관들이 선별해서 OCPP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OCPP 1.0을 사용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OCPP 2.0 그리고 LH는 2.01 OCPP 1.6, 2.0, 2.01이다 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거를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OCPP 1.6과 2.0과 2.01은 전혀 틀린 프로그램이고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최소의 공통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OCPP 1.6을 도입했지만 한전에서 주관하는 V2G 차량에서 충전기의 보급을 충전을 하는 것과 반대로 야간에 경부화 때의 싼 충전 금액을 충전해서 주간에 충전기에서 차량으로 또 역전송할 수 있는 V2G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V2G 기술이 국내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OCPP 프로그램이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표준화가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인이 쓰지 않기 위해서는 과금 프로그램에 가서 CSMS라는 충전 결제를 탑재한 프로그램이 돼야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전 과금 프로그램에 OCPP를 적용해야지 충전기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과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왼쪽에 비포라고 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제조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충전 사업자는 과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충전 사업자입니다. 과거에 OCPP가 적용되기 전에는 제조사의 한 모델이 충전 사업자의 프로그램에 연동되기 위해서는 2,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한 비용도 몇 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충전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조사들을 붙이는 걸 엄청나게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도 없고 이게 불필요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그러면 미드웨어라는 OCPP라는 프로토콜을 두고 여기에다가 제조사도 맞추고 사업자도 맞춰라. 그러면서 이 프로토콜이랑 재충전기 제조사와 사업자 간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기관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처음 실시를 했고 OCPP 1.6이라는 버전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부에서 굉장히 이 정책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충전기 제조사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공수를 많이 줄였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pp 1.0과 2.0, 2.01 간에 이제 표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50pp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 협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기 제조사들이 한 모델을 인증받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스마트 그리드 협회를 통해서 OCA에다가 인증을 받는 형태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이 외국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기 제작, 충전시설 구축, 충전시설 운영, 충전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이제 서비스 영역대의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은 크게 전기차 충전기 제작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를 제작했으면 충전 시설을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충전 시설 구축, 그 다음에 충전 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운영을 하면서 유지 보수라든지 고장, 안전 관리에 대한 운영, 그리고 충전 서비스 운영은 이제 프로그램이 붙고 나면 거기서 과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서비스 부분을 설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충전기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충전기 제작에는 충전기 개발 기획, 충전기 설계, 충전기 제작, 충전기 소프트웨어 개발, 충전기 품질 관리, 충전기 부대 설비 제작이라는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충전기를 제작하는 회사로는 대표적으로 SK 시그넷, 클린일렉스, LG전자, 대형채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충전시설 구축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저희 로지시스가 잘 보이시죠? 그리고 남영전설, 가온일러컴, 명진 ENT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충전시설 운영,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는 또 여기도 저희 로지시스가 있네요. 그래서 로지시스, 가온일레콤, 한국전기차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서비스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충전 플랫폼을 가지고 충전 과금을 하고 결제를 하고 충전 상태를 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전 과금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하나큐셀, LG 헬로비전, 신세계, TBU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충전기 개발 계획은 충전기 제작을 위해 국내외 시장 조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 후 경제성, 기술성, 신뢰성을 분석하여 제품을 기획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기 설계는 제품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규격에 따라 충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회로, 기계, 제어 방식, 디자인 등에 대한 설계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충전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충전기는 이제 완속이랑 급속으로 나뉘는데 완속 충전기는 시간당 7kg의 전력을 충전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가령 저희가 잘 아는 EV6 같은 경우는 77kg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달려있는 7kg짜리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77 나누기 7을 하면 11시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내 차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있는 충전기로 몇 시간이나 걸리지? 그러면 내 차의 배터리 용량과 아파트에 있는 충전기의 용량을 나눠보시면 그 시간이 충전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속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속 충전기를 우리 국내에서는 40km 이상을 급속 충전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50km, 100km, 200km, 300km, 400km 이렇게 하고 있으며 만약 50km짜리 충전기를 77kW 배터리에 EV6를 충전한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77 나누기 50을 하면 대략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충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kg짜리 충전기를 하게 되면 77 나누기 100, 40kg.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배터리를 보호를 해서 급속 충전 시설은 프로그램에서 차량이나 소프트웨어에서 80km 이상이 되면은 완속으로 충전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나 이제 충전 플랫폼에서 속도를 늘려주게 되면 급속 속도가 나지만 차량에 있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80km가 넘어가게 되면은 완속 충전 속도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속 충전의 시설을 하더라도 80%에서 제한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계산한 방식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량과 충전기 간의 이제 호환성 문제인데요. 충전기가 아무리 속도가 100km, 200km가 된다 해도 차량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100km 가량 우리가 생각하는 코나나 니로, 뭐 조에 이런 차량들은 옛날 차량들은 400km급 차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50km 속도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km짜리 충전기를 꽂아도 실질적으로 50km, 200km짜리 충전기를 꽂아도 50km의 속도를 내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테슬라나 그 테슬라 EV6, 제네시스 GV60 같은 아이오닉 5 같은 차량들은 800V 차량이라고 해서 실제로 100km를 꽂으면 90km대 그리고 200km를 꽂으면 140에서 한 170kW의 시간당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전기가 발전을 하면은 차량도 같이 연동해서 발전을 해야 되고 차량이 발전함에 따라서 충전기도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이거 보시는 화면이 이제 완속 충전기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7km 아파트에 설치되는 7km 충전기인데요. 저희가 한전 전기에서 이제 한전 전봇대에서 충전기를 위해서 전기를 끌어오는데 한전 전봇대는 22,800V라는 전류가 흐르고 변압기를 통해서 220이나 380V의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충전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직류가 돼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AC라는 교류 전력을 보내요. 그래서 완속 충전기는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보면은 AC로 들어오는 전력을 결제만 하게 해가지고 차량으로 전송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C에서 교류로 들어와서 교류로 들어가는데 결제와 관련된 이제 프로세서만 타고 AC로 들어온 장치는 차량의 온보드 차지라는 OBC라는 이제 보드에서 DC로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DC로 바뀌어야지 이제 전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급속은 조금 틀린 게 AC로 들어온 전기를 급속 충전기에서 DC로 변환해서 차량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에서 DC로 변경된 전류는 차량에서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급속 충전기에서는 완속이 없는 파워 모듈이라는 그 AC를 DC로 바꿔주는 이제 그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장치가 더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아까 얘기했던 완속 충전기에 대한 충전 구성도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완속 충전기는 AC에서 들어와서 AC로 나간다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간단합니다. AC가 인풋을 들어왔을 때 누전 차단기.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과전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게 차단기가 필요한 거고 이제 충전기에 보면은 AC 전력 연계라는 건 뭐냐면 100이라는 AC 전력이 들어왔을 때 충전기에서 과연 100이 들어왔는지 90이 들어왔는지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계량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전력 양계를 충전기 안에 넣게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C 전력을 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C에서 AC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보드랑 이제 제어하는 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RF 리드의 그 카드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충전 카드를 댔을 때 이거를 제하는 보드가 필요한데 이 충전 카드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이제 개폐하는 역할은 전자 개폐하는 역할을 릴레이라고 하는데 그걸 릴레이에다 주고 그걸 충전 커넥터 우리가 얘기하는 충전을 하는 커넥터에 연결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구조는. AC로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차단기하고 전력량계 그다음에 릴레이라는 전자개폐기 충전 커넥터 그 밑에 이제 결제를 위한 컨트롤 보드랑 리더기만 붙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단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발주부터 해서 충전기를 제작하는 공정을 지금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AC 왕족 충전기는 하드웨어 설치 시 이게 지금 차량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KC61851이라는 문서를 표준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61851은 차량 회사에서도 이거를 기반으로 그 통신 프로토콜을 위해서 차량을 만들 때 사용하고 충전기 회사에서도 61851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 차량이 국내에서 충전기를 커넥터 타입만 맞추면 이런 부분들이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커넥터라는 부분은 차량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꽂는 부분을 커넥터라고 그러고 차량에 커넥터가 꽂히는 이제 부분을 인넷이라고 그러는데 충전기 커넥터는 저희가 국내에 세 가지가 존재했었어요. AC3상 그리고 차데모 그다음에 콤보원 타입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 콤보원 타입으로 2016년도에 표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현재에는 국내에 나오는 모든 차와 충전기는 콤보원 타입 커넥터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금 공용주차장에 보면은 AC3상, 차데모, 콤보원 이렇게 써있는 충전기 8세개 달린 충전기 급속 충전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00km 이하의 옛날에 설치된 충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속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이제 저런 하드웨어 새로 설계가 필요하고 PCB 설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전 차단기, AC 전력량계, 릴레이 등의 부품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회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AC 충전기 펌웨어라는 설계 업무 프로세서가 필요하고요. 펌웨어를 하기 위한 회로 분석, 기능성 구현, 방법 구성, 통신 프로토콜, 코딩, 프로그램 전송 검증을 위한 이제 프로세서를 이제 화면과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D 설계나 2D 설계 제작도를 통해서 회로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드에 적용되는 형태가 볼 수 있습니다. 충전기 제작은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작 준비 및 관리, 제품 조립 등 생산 공정에 따라서 제품을 제작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전기가 제작된 그 회로드를 개발하고 제어하기에는 펌웨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펌웨어를 개발하고 나면은 그 펌웨어를 작동하기 위한 충전기에 이제 화면 구성을 넣는 충전 시퀀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충전기 설계에 필요한 부분을 그런 걸 UI라고 그러고 UI 설계는 윈도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C#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이제 언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제어를 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충전기 품질 관리는 만들어진 충전기를 개발, 기획,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충전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 계획을 수립하고 자재 수익 검사, 신뢰성 시험, 제품 인증 관리, 품질 규격 등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전기 외에 충전기 부대 설비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충전기가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쌓여 있는 부분들이 캐노피라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왔을 때 충전기를 보호하는 시설을 캐노피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볼라드라고 U자형으로 이렇게 앞에 설치되어 있죠. 이거는 차량과 충전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 장치를 했고, 세 번째는 스토퍼라고 그래서 차량이 뒤에 후전하면서 충전기에 닿지 않도록 바퀴에 닿을 수 있도록 막는 장치를 스토퍼라고 그러고, 맨 오른쪽의 구분은 충전기 전용 구역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충전기 전용 구역에는 전기차 충전 자동차라는 녹색의 전기차 충전 시설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토탈 부대 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들어진 충전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현장 실사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주차면만 딸랑 그려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면도 없는 황무지에 가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 그리고 현장 실사를 하게 되면 충전기를 만들기 전에 이제 CAD를 통해서 가상화되는 이미지랑 이제 케이블의 규격 등을 규정해서 그 계획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전기 공사를 하고 부대 성비 공사를 하고 그 부분을 토탈로 관리하고 공정의 일정을 짜는 걸 감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사란 주변 환경, 이용 환경, 인허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충전기 수령과 전기 인입을 위한 전력 공급 여건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기 전에 충전기는 설치하게 되면은 보통 부지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정부 24시에 가서 이제 건물 토지 대장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문서를 띄워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용도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라는 부분들이 명기가 돼야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갔는데 전기 인입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실제로 내가 소유자가 아닌 다른 땅에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현장의 부지 및 위치, 지번 파악을 위해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토지 이음나 스마트 국토 정보에 보시면 현재 위치가 어느 지번인지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충전기가 설치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한 충전기 설치되는 장소에 적정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지주나 이제 건물의 사용자한테 전기 고지서를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 계약된 전력이 몇 킬로와트인지, 그럼 만약에 전기의 고지서에 뭐 300킬로와트가 계약 전력인데 제가 100킬로짜리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요. 근데 사용량이 전기 피크, 우리가 전기를 볼 때 피크치를 보거든요. 250킬로와트가 피크치면은 별도로 또 전기를 한전에 신청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근데 300킬로 계약 전력인데 만약에 피크 전력이 150이면은 바로 따로 별도의 전기 시설 신청을 안 하고도 바로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 실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실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어떤 걸 설치할 거고, 이제 충전기에 대한 규격 및 그리고 케이블 규격, 차단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계 도면을 오토캐드를 일반적으로 해서 이런 전기차 충전기 설치 평면도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계획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실제로 현장에서는 충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체 공정을 보시면 첫 번째 부지 선정,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주차명밖에 없죠. 거기서 이제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충전기를 뭐 완속 충전기 7kg짜리를 하든 50kg, 100kg를 하든 해서 충전기 제조사한테 이거를 충전기를 공급해 주세요. 신청을 하고 이제 한전에다가 이제 전기 공급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완속 충전기를 할 때는 한 대당 7kg의 전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두 대를 설치하게 되면 14kg, 세 대를 하면 21kg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용량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벽에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급속 같은 경우는 땅에 세우는 타입이 많기 때문에 이게 땅 속으로 충전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땅을 파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속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못 파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동의해 가지고 그 차량이 다니는 곳에서는 1.2m 이상, 차량이 안 다니는 곳에서는 60cm 이상의 땅을 파고 그 밑으로 관로가 지나게 다니게 하고 그 밑에 접지 시설을 부착하면서 이제 배관을 같이 묶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충전기를 하기 전에 이제 서스 패드 같은 거를 둬서 양쪽에 이제 시멘트 공구를 치고 그 위에 대리석을 깔아서 수평을 맞추고 그 위에 대리석에다가 밑에서 들어오는 전력선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충전기를 안치고 설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충전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캐노피라든지 부대 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안전관리자가 나와서 이 충전 시설이 제대로 된 차단기나 전력 케이블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단선 결선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이제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고 한전에서 전기를 인입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부대 설비 공사는 충전기 설치 후 캐노피, 볼라드, 스토퍼, 도색, 아까 안 말씀드린 안내판, 충전 시설이 이게 차량이 지나가면서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토탈해서 부대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표시를 보시면 이제 충전기가 보통 설치되어 있는 규격들을 제가 표시를 했고 이제 땅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충전기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화면에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전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민간의 충전기가 보급이 되다 보니 이제 교통 그 약자, 휠차를 탄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충전 시설을 또 별도로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 충전기는 오른쪽 하단에 보는 것 같이 이제 일반 주차 도면보다 조금 넓은 가로가 3.3m, 세로가 5m인 이제 충전 구역을 하고 충전기도 보면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 부분에 이제 화면도 UI도 버튼이 휠체어 탄 사람이 누를 수 있게 편하게 그리고 이제 충전곤도 이제 버튼만 누르면 이제 도르래 타입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기 공사 관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충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관리, 공사 관리, 안전 관리를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충전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충전기를 제작하고 충전 시설을 구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전 시설 운영이라고 충전 설비 유지 보수, 고장 수리, 안전 관리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충전 시설 유지 보수는 구축된 충전 시설의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 보존하고 안정적, 경제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점검 보수하는 업무를 토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콜센터도 하나의 유지 보수 영역이고 뭐 커넥터가 안 빠지고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긴급 출동 그리고 충전기가 고장 났을 때 출동하는 수시 점검 그리고 이 상태가 안전한지 안 한지 매달 한 번씩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정기 점검 그리고 뭐 태풍이나 이런 이제 돌발성으로 생기는 위험 그 상황이 왔을 때 장마철 같은 때 사전에 이제 안전한가를 검수하기 위해서 특별 점검을 하고 실제로 이제 항시 충전기는 안전이 동반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모니터링을 이제 전산에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충전시설 유지보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충전기 고장 수리란 설치된 충전기의 고장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제품을 정상화시키는 업무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자격을 가진 직원이 전문 장비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충전기 제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저희 같은 충전기 유지보수 업체에서도 충전기 제조사와 같이 충전기 고장 수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기 안전 관리란 충전 시설의 안전을 한 이용을 위해 기반 관계 법령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전 점검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충전기 제작, 충전 시설 구축, 충전 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전기 과금 사업자들이 이 충전 시설을 관리하고 결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충전 시설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 운영, 고객 서비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립을 하는 업무고요. 이제 충전기 흐름 제어, 충전기 원격 제어, 결제 및 정상 관리, 요금제 관리, 통계 관리 등을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 상태 정보라든지 관제하면 충전소 및 충전기 관리 업무가 주로 되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뉴얼들이 그 웹화면에 글자들이 보이죠. 충전소 관리, 충전소 이력 관리, 점검 관리, 대시보드. 대시보드는 충전기의 이제 메인 화면에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대시보드라고 하고요. 충전소 조회, 결제 조회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을 소프트웨어에서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충전 사업자들은 충전 요금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개발 운영이란 충전 시설의 관제 시스템과 검색, 예약 결제 등 사용자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설계하여 개발, 운영하고 하는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지보수 인력들이 가기 위해서는 그냥 수기로 된 페이퍼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제를 하다가 이상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것보다도 시스템에서 이거를 등록하게 되면은 담당하는 현장 직원한테 문자 및 이제 핸드폰으로 이 이력이 전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인력을 조치하고 그 부분을 전산에 입력하게 되면 그 전산에 입력된 장애 이력 관리가 이제 충전 사업자의 관리 시스템에 뜨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장애가 났을 때 즉각 대응을 하고 장애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운영이란 충전 시설의 관제 시스템과 검색, 예약, 결제 등 사용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설계 개발하는 운영 업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 서버 CSMS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의 표준 프로토콜을 하고 충전기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댑터 패턴 설정이나 이제 이런 회로를 갖다 충전기에 이제 전문들을 연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CPP 적용하는 부분들도 방금 얘기했던 이제 시스템 개발 운영 부분에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운영 서비스 운영이란 사용자가 충전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시는 콜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콜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 요원이 24시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전화가 적게 오더라도 최소 5명 이상이 콜센터 상담원이 주간, 야간이 배치가 돼야지 24시간 365일 콜센터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충전 소외가 문제가 있을 때 고객은 충전기에 붙어 있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대기하고 있던 상담원이 1차 대응을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현장 인력들에게 전달을 하게 돼요. 그 현장 인력들이 24시간 365일 대기 상태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로지시스라는 회사가 이런 콜센터에서 연락받은 24시간 365일 고객 응대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응대를 하고 있는 현장 직원 인력들이 지금 거의 한 60명이 넘는 전담 인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담 인력들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어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과금 시스템의 CSMS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충전 시설에나 프로그램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충전 사용량 집계라든지 통계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별도의 이제 DB를 둬 가지고 쌓여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죠. 나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기차 인프라 업무 분야별 비즈니스 사업판 솔루션 제시에 대한 사례를 좀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충전기 현장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장애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알림 발송을 통한 신속한 조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서비스 개선이거든요. 아까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전기 상태나 결제를 하고 위한 CSMS가 존재하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운영 서비스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도로 두 개가 움직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시간적인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연계해 가지고 이거를 자동화 시켰을 때 서비스의 품질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돼서 고객들이 느끼는 편리성은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이제 충전기 보조금 시장으로 움직이다 보니 충전 사업자들이 각자의 콜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통합 콜센터가 지금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속 충전 시설을 위한 거는 환경부에서 환경협회라는 기관을 둬서 토탈 콜센터를 두고 있지만 이게 아파트에 설치된 민간형 충전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 사업자들이 자체 콜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24시간 360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를 않은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더라도 충전기가 고장나서 그런데 통화가 안 되거나 이거는 조치가 지금 안 되시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통합 콜센터를 반드시 별도로 운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정기 공사업이 없는 무면허 이제 현장 시공 업체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필요하고 또 충전기 설치 후에 이제 충전 사업자들이 부실 시공 발생 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충전기 시설에 대한 건전한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콜센터, 전문 인력 양성, 페널티 등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하는 걸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어필을 해주시면은 충전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요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기차 충전 요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충전 요금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환경부에는 347원이라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킬로와트당 347원을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충전 사업자들은 아파트 영업을 하기 위해서 250원, 200원에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1년, 2년이 가서 또 올려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충전 시설을 보는 것 같은데 소비자가 볼 때는 이 충전소의 요금이 과연 얼마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되고 웹상에도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그 핸드폰에서 이제 카카오나 다른 티맵 같은 데 보면 싼 주유소 찾기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유소에 대한 요금들이 다 나오는데 전기차 충전 시설에도 고객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해서 좀 미약하지만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이 앞으로 발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할 거고,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제 그 오존층이 파견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차를 다 종료하고 전기차를 보급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 시설은 선택이 아닌 지금 필수의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 외로 충전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내연기관차보다 몇십 배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거 전기차 충전 시설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전기차도 많이 구입을 해주시면은 많은 편리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